당신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지금 당신이 마시고 있는 물 한 잔 안에 들어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것을 두려울 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 알린이 결핵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도달한 결론은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죽음이 슬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 중 단 하나도 당신이 태어났을 때 있던 그 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주에는 결코 깨지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법칙은 별이 태어날 때도, 물이 끓을 때도, 당신의 심장이 마지막으로 뛸 때도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지켜집니다. 이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죽음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영상의 마지막에 가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촛불입니다. 촛불을 켭니다. 불꽃이 흔들립니다. 밝고 뜨겁고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불꽃을 끄는 순간 불은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불이 그냥 꺼진 것 아닌가? 사라진 것에 무슨 행방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물리학자는 이 지점에서 멈춰서서 다르게 묻습니다. 불꽃을 이루고 있던 것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불꽃은 사실 물질이 아닙니다. 불꽃은 사건입니다. 밀랍이 산소와 만나 뜨거운 기체로 변하면서 빛과 열을 내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불을 껐을 때 사라진 것은 그 과정이지 그것을 이루던 원자들이 아닙니다.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어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수소는 물이 되어 미세한 증기로 방 안을 떠돌고 있습니다. 열은 방 전체로 퍼졌습니다. 단 하나의 원자도 단 한 톨의 에너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꽃은 죽지 않았습니다. 형태를 바꿨을 뿐입니다. 자, 이제 불편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과 촛불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잠깐. 이 질문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역시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요. 파인만은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인용은 아니고 그가 여러 강연에서 남긴 취지를 옮기자면 산다는 것은 원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춤을 추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춤의 패턴은 계속되지만 춤을 추는 원자들은 끊임없이 교체된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그저 멋진 비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당신의 몸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의 고정된 물체라고 느낍니다. 거울 속에 그 사람은 어제도 있었고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은 잔인할 만큼 정직합니다. 당신의 위벽세포는 며칠마다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당신의 피부는 한 달이면 통째로 바뀝니다. 당신의 뼈조차, 그 단단하고 영원해 보이는 뼈조차 약 10년이면 원자 수준에서 거의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대체됩니다. 당신이 지금 숨을 들이쉽니다. 그 공기 속의 산소 원자가 당신의 폐로 들어가 혈액을 타고 뇌세포에 도달합니다. 방금 우주의 일부였던 원자가 당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숨을 내쉴 때 방금까지 당신이었던 원자들이 다시 우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몸 안에서는 초당 수백만 개의 세포가 죽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동시에 부분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이 매 순간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더 깊어집니다. 만약 당신을 이루는 물질이 끊임없이 교체된다면 당신이라는 존재를 붙잡아 두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촛불의 불꽃처럼 당신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통과하는 하나의 형태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강을 가리키며 저것은 한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을 흐르는 물은 1초 뒤면 바다로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물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한강을 이루는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강은 존재합니다. 한강은 물이 아닙니다. 한강은 물이 흐르는 패턴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138억 년 전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우주에는 오직 가장 가벼운 원소들만 있었습니다. 수소와 약간의 헬륨,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신의 뼈를 이루는 칼슘도, 당신의 피를 붉게 만드는 철도, 당신이 숨쉬는 산소도 그때는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별의 심장부에서 왔습니다. 별이 수억 년에 걸쳐 자신의 중심에서 원자들을 짓눌러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그 별은 자신이 평생 만든 모든 것을 우주로 흩뿌립니다. 별의 죽음이 당신을 만든 재료를 우주에 뿌린 것입니다. 칼 세이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실험으로 검증된 물리학입니다. 당신의 왼손을 이루는 원자와 오른손을 이루는 원자는 어쩌면 서로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여러 개의 죽은 별들이 모여 잠시 하나의 형태를 이룬 것입니다. 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당신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개방 루프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물질이 사라지지 않는데 왜 우리는 죽음을 그토록 완전한 끝이라고 느끼는 것일까요? 무엇인가는 분명히 사라집니다. 무엇인가는 분명히 끝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파고들어 가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정말로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물리학에서 가장 오해받는 개념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우주에는 결코 깨지지 않는 법칙이 있다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질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어떤 추측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인류가 아는 가장 확고하고 가장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지난 수백 년간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이 이 법칙을 깨뜨리려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법칙을 당신의 몸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데 필요한 에너지, 당신의 뇌에서 생각이 번쩍이게 하는 전기 신호, 당신의 체온을 유지하는 열, 이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당신이 죽는 순간 이 에너지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어딘가로 갑니다. 체온은 열이 되어 공기로 퍼집니다. 화학 에너지는 분해되어 흙과 미생물로 넘어갑니다. 당신을 움직이던 모든 에너지는 단 한 줌도 우주에서 지워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개방 루프의 해답입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물리학의 관점에서 죽음이란 당신을 이루던 물질과 에너지가 특정한 배열을 풀고 우주로 재분배되는 사건입니다. 당신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파인만의 아내 알린이 세상을 떠난 날
그는 병원에서 그녀의 시계가 멈춘 것을 봤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둔 그 시각에 오래된 시계가 정확히 멈춰 있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운명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그 시계가 고장나 있었고 어두운 방에서 시간을 확인하려고 여러 번 흔들어 겨우 움직이게 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녀가 죽는 순간 시계는 마지막으로 흔들림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는 이 냉정한 설명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연에는 나를 위로하기 위한 신비 따위는 없다. 하지만 자연이 주는 진실은 어떤 위로보다 깊다. 알린을 이루던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이 세계 어딘가에 있다. 훗날 그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죽은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없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은 어떤 위로도 원하지 않을 만큼 강한 사람이니까. 물리학자가 사랑에 대해 쓴 가장 정직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방금 열었던 문제를 다시 봐야 합니다. 물질도 남고 에너지도 남는다면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왜 알린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그대로 있고 에너지가 그대로 있다면 왜 우리는 죽은 이를 되살릴 수 없습니까? 이것이 네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우주에서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지에 대한 답과 정확히 같습니다. 당신의 방에 향수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향기는 곧 방 전체로 퍼집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퍼진 향기가 저절로 다시 한 방울로 모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일까요? 물질은 그대로 있고 에너지도 그대로인데 왜 이 과정은 한쪽으로만 흐를까요? 이것을 물리학은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엔트로피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무질서를 향한 우주의 기울기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질서에서 무질서로 모여있는 것에서 흩어지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향수는 퍼지지만 모이지 않고, 뜨거운 커피는 식지만 저절로 다시 데워지지 않고, 무너진 모래성은 저절로 다시 쌓이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이 방향은 단 한 번도 거꾸로 흐른 적이 없습니다. 파인만은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아주 아름다운 사고 실험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바닷가에 물결이 밀려와 부서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영상을 거꾸로 재생하면 흩어진 물방울들이 스스로 모여 완벽한 파도를 이루고 뒤로 물러납니다. 당신은 즉시 이것이 거꾸로 재생된 영상임을 알아챕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절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인만은 여기서 놀라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주의 기본 법칙들, 원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방정식들은 시간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합니다. 원자 두 개가 충돌하는 장면은 거꾸로 재생해도 물리법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원자 수십억 개가 모인 세계에서는 시간이 단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보일까요? 답은 확률입니다. 그리고 이 답이야말로 죽음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우주에서 극도로 있을 법하지 않은 배열입니다. 수십조 개의 세포, 그 안에 수천조 개의 분자,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헤아릴 수 없는 원자들이 아주 정교하고 특수한 질서로 배열되어 있어야만 당신이 됩니다. 이 배열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질서가 무너져 원자들이 더 있을 법한, 더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은 물질의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질서의 해체입니다. 이것이 왜 알린이 돌아오지 않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녀를 이루던 원자는 지금도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자들을 다시 정확히 그 배열로 되돌리는 것은 향수가 저절로 병 속으로 모이는 것과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확률이 너무나
너무나 작아서 우주의 나이를 몇 번이나 반복해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우주가 무질서를 향해 끝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정교한 질서로 붙들고 있는 하나의 섬입니다. 당신의 몸은 매 순간 흩어지려는 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 당신이 쉬는 숨, 당신의 심장이 뛰는 이유, 그 모든 것은 흩어지려는 우주에 맞서 당신이라는 질서를 잠시 더 유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산다는 것은 우주의 가장 강력한 법칙에 맞서 매 순간 벌이는 조용한 반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반란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시 빌려왔던 질서를 우주에 다시 돌려주는 순간입니다. 당신을 이루던 원자들은 안도하듯 흩어져 흙이 되고 나무가 되고 언젠가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별의 죽음에서 왔듯이 다른 무언가가 당신에게서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개방 루프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남고 에너지가 남고 원자가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다 해도 그것이 당신입니까? 흩어진 원자가 나무의 일부가 된다고 해서 그 나무가 당신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의식, 이 나라는 감각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답으로 가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 미스터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음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것, 시간의 강물에서 내가 사라진다는 것. 하지만 만약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요. 이것은 이제 촛불이나 향수 한 방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시간이라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밝혀낸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는 절대적인 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강한 중력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스마트폰 안위성 항법 장치가 매일 보정하고 있는 실제 물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도달한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차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의 거대한 시공간 구조로 함께 존재한다는 것. 물리학의 방정식 안에서 시간은 특별히 앞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간의 한 방향과 놀라울 만큼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아인슈타인은 평생 친구였던 미켈레 베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유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략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보다 조금 앞서 이 이상한 세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물리학을 믿는 사람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은 아무리 끈질기다 해도 결국 하나의 환상일 뿐이니까요. 지금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가 슬픔에 잠긴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물리학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함께 존재한다면 당신이 웃던 어린 시절의 그 순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공간 안에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처음 사랑을 느꼈던 순간, 당신이 자녀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그 모든 순간은 지나가 버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구조 안에 지금도 실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라는 존재가 시공간의 특정 구간에만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물의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강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정직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고지곳대로 그러니 죽음 뒤에도 당신의 의식이 계속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물리학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아무도 죽음 뒤에 의식이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에게 위로를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훨씬 이상하고 훨씬 깊은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스터리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라는 감각, 이 의식은 대체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주에서 결코 깨지지 않는 그 법칙이 왜 죽음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시 쓰게 만드는가? 이제 그 답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파인만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런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그의 생각을 옮기자면 나는 우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기 위해 잠시 뭉쳐놓은 원자들의 무더기다. 그리고 이 원자들은 자신들이 원자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장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냥 원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된 원자입니다. 138억 년 동안 흩어져 있던 우주의 물질이 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별의 죽음으로 흩뿌려지고 지구에 모여 마침내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 배열에 도달한 것, 그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물질과 분리된 유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이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되었을 때 일어나는 우주의 한 사건입니다. 촛불이 밀랍과 산소의 특정한 만남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듯이 당신의 나라는 감각은 우주가 스스로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 138억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부재는 당신에게 조금도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두려워할 당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도 정확히 같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부재는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138억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존재했던 바로 그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미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이미 2000년 전에 말한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없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인만과 현대 물리학이 여기에 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위로를 위한 논리가 아니라 우주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할 때 여덟둔 세 개의 질문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그 마지막 이해에 도달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을 이루는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에서 왔고 별로 돌아갑니다. 둘째, 당신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결코 깨지지 않는 그 하나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당신의 단 한 톨도 우주에서 지워질 수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던 그것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당신은 138억 년 된 우주가 잠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 취한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물리 법칙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자신의 물질과 에너지를 다시 순환시키는 방식이며 흩어진 질서를 다시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건입니다. 당신은 138억 년 전에 시작된 하나의 사건이고 당신의 죽음은 그 사건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주의 더 큰 흐름 속으로 되돌아가는 순간입니다. 파인만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2번 죽는다는 건 정말 지루하겠군. 그는 죽음 앞에서도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농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진심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잠시 빌려주었던 우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은 우주에서 잘라낸 조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그 자체가 잠시 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려놓는 날,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처음에 물 한 잔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그 물 안에는 한때 공룡의 몸속을 흘렀던 물 분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어느 고대인의 눈물이었던 물이 지금 당신의 잔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물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꾸며 흘러왔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일 뿐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 짧고 유일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 순간을 당신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아마도 다음 이야기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